일선님, 네. 트레이딩은 재능인가요? 트레이딩이 재능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왜 아니죠? 진지하게? 네. 약간 방송용으로? 방송용이란다. 유튜브에 올린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의견을 말해 볼게요. 일단은 절대로 트레이딩은 재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교육방을 지금 3년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종종 질문을 받아요. 트레이딩이 재능이냐 아니냐, 이게 뭔가 노력으로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능을 논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게, 어렵긴 어려운데 인간이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계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트레이딩이라는 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임계점이 높은 학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보통 어떠한 학문에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석사까지는 그래도 가야죠. 6년 정도의 시간을 공부를 해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딩은 컴팩트하게 하면은 6개월이면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문적으로 재능을 요할 정도의 임계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높기는 해요.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한 고비만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로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죠. 전기분포도로 따질 때 3시그마 이상에 있는 영역의 레인지에 속해야만 이제 천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 해병대가 있네? 일단은 상위 0.3% 정도에 들어가야 이제 재능을 논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분야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시험을 보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100점을 맞아야 되지만, 트레이딩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 1등을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다. 즉 40점만 맞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트레이딩이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10문제를 풀어서 40점을 맞아서 4문제만 맞추더라도 모르는 6문제에 대해서는 풀지 않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기대값이 좋은 자리에서만 가장 합리적인 근거로 트라이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점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한 시험인 거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재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애초에 상당히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다. 이거 트레이딩이 좋은 이유는 100점을 맞지 않아도 되고 1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긴 하나 다른 경쟁에 비해서는 나와의 싸움이기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회에서 1등을 하고 누군가랑 경쟁을 항상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트레이딩은 선물 트레이더들끼리의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차트 분석을 하고 나만의 근거에, 나만의 기준점 자리에서, 기대값이 좋은 자리에서 배팅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1등을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재능의 영역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 잘하면 된다. 그쵸. 그거가 맞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성향은 조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그러니까 가령 외향인이 있고 내향인이 있다면 트레이딩 하기에 유리한 건 내향인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많이 외향적이고 조금 들뜨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도박사의 기질이 조금 있고, 리스크를 직면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순간에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간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불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는 되게 외향인이었는데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이 성격도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절제력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임계점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절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라는 건 사실 어릴 때 많이 길러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들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낸다고 너무 들떠서도 안 되고 손실이 난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아야 되는 뭔가 이런 감정적인 동료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 나의 엔트로피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고 내가 방방 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손실 났다고 실패할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통장에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리스크에 직면하는 거를 싫어해야 됩니다. 리스크 지는 걸 상당히 싫어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자체가 어느 정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이 쉽게 말해서 포커랑 조금 비슷한 경향이 많아요. 포커도 기대값에 의존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포커 플레이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도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리스크를 지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승산이 없을 때는 베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승산이 있을 때 베팅을 하는 거지. 갬블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리스크를 지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다. 리스크를 지는 걸 좋아하면은 결코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 교육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 말했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중요한 거는 재능을 논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한다 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차트 분석을 한다고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그 차트의 방향성까지 맞춘다 하더라도 10% 20%의 역방향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확률론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데미지가 크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알아도 베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차트 분석을 너무 잘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기본은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기다림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많으신 분들은 제 지인들 중에서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트레이딩 할 때 보면은 한 달에 포지션 한 5번, 6번밖에 안 잡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5번, 6번만 잡아도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5억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로 한두 번 포지션만 잡아도 뭐 보통 일반인들의 연봉을 뭐 한 큐, 두 큐에 벌거든요. 그냥 그렇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정도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절대로 재능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논할 거면 정말로 사실 세상에 재능을 논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능이 필요한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내용이지만 조급함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재능이 필요할까요? 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데 유리한 체질은 있고 유리한 환경은 있을지언정 그거를 재능까지 논하기에는 조금 아니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딩도 그런 것 같고 사실 재능을 논할 수 있는 분야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긴 한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결국에는 조급함에서의 싸움에서 진 거고 인내심에서 싸움에서 진 거지. 뭐 어린 시절에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거 좀 할 걸, 그때 뭐 운동 좀 할 걸, 다이어트 좀 할 걸. 그럼 할 거리라고 하는 후회는 다 내가 생각해보면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후회는 사람들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엔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내가 매일 꾸준히 했더라면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원했던 것들의 80%, 90%까지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모든 세상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내가 차트 분석을 조금 못하고 실수가 나와도 쉽게 말하면 1000만원 벌 거 800만원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꾸준하게 전진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혹시 네. 저희가 같이 산 지도 좀 됐는데 네. 앤서님 자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산이요? 네. 제 자산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와이프분은 뭐 모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주고 있죠, 지금? 지금 뭐 800 조금 넘게? 그래서 한 800에 3만원 정도 생활비 매달 주고 있죠, 제가. 네. 통장에. 제가 관여 안 하죠, 크게. 네. 그러면은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부족하게는 안 살죠,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그거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알 필요는 없다. 아니, 뭐, 근데 얼추 아시잖아요. 얼추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유튜브에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뭐, 다 100억 있다 이러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제가 코인 트레이더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돈 쉽게 버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정말로. 뭐 정말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니까. 근데 뭔가 하고 있고 가진 것들을 보면은, 그러다 거기서 이제 코인 매매를 하고 있고 뭔가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사회적인 시선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할 말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서 제가 뭐 코인 하는 사람이다, 뭐 트레이더다 이런 얘기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그냥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때도 많고, 그냥 깊게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피상적인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이 방송을 보고 그냥 뭔가 얻어낼 게 있으면 그것만 얻어가면 되는 거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와이프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영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빵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내가 지금 뭐 몇십억이 있건 몇 억이 있건 돈이라는 게 언제든지 영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돈 자랑이라는 것도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저는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돈 자랑을 해서 그만큼 베풀 수 있을 때 하는 게 돈 자랑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자랑비라고 하죠. 어디 자랑하고 밥도 안 사고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보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랑비를 낼 수 있고 충분히 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이 어줍잖은 돈 자랑하고 이러면은 인식이 좋지도 않고요. 배 아픔만 어줍잖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은 은행인 줄 압니다. 지인이 은행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쟤 돈 좀 있으니까 쟤한테 돈 빌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돈 자랑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 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판단이 들고요. 근데 정말로 한 대한민국 기준 슈퍼리치가 77억이에요.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넘어가면은 슈퍼리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80억 정도 넘게 있으면 돈 자랑해도 된다 생각해요. 그 정도 있으면은 사실 돈 있는 걸 숨기기도 어려워지는 레벨이고, 그리고 그 정도 있으면 뭐 주변에서 뭐 몇천만 원 빌려달라 하면은
그 정도야 뭐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돈 빌려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떠나서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얘기로 갔죠. 트레이딩이 재능이냐 아니냐 점점 산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네, 일단 소신 발언을 조금 했고 오늘 여기까지. 눈 온다. 되게 오늘 또 와이프랑 마실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 시간은 조금 많은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조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도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뭐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정말로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저는 해외 선물하는 거 어느 정도 추천드려요.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지수 선물보다 빚을 지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배워볼 의지가 있고 내가 제대로 할 거라면 이거는 정말 좋은 부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궁금한 거 이제 없으시죠? 됐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